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계 내에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광복 72주년 기념 교회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통기타 수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청소년을 자연지킴이로 세우는 숲사랑 소년단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 찬양 선교사를 양성할 구티비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이 첫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인과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면서 종교계에서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정부와의 세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과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들 세 기관은 최근 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공동 TF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곳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비영리법인화해 제도권 종교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유사 종교와 외래 종교들도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종교단체라고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목회자들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합니다. 법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준비는 준비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될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광복 72주년 기념 교회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고양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교한 기독교인들을 기리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고시영 목사는 해방은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며 72년 전의 대한민국뿐 아니라 오늘날 돈과 권력 등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기총 대표회장 장양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고 하나 돼야 한다며 고양시 모든 교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 후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경제발전, 고양시의 발전과 복음화,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1,300여 교회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연합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찬양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제대로 된 악기가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한 청년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무료로 통기타 수업을 열었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딩 좋았어요. 끝날 때 엔딩 좋아졌고 넘어갈 때 E7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죠? 아직 어색하시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성빛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기타 교습소로 변신합니다. 김은섭 대표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늦깎이 학생들은 바로 인천 지역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찬양팀이 없고 악기도 없고 목회자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또 어렵게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섬기려고. 기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매주 용인과 인천을 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의 사역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런 김 대표의 노력과 목회자들의 열정이 더해져 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성도들의 호응도 좋을 뿐 아니라 목회자 역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할 때 더욱 힘이 난다고 합니다. 어르신이나 특수장애 이들이랑 다 따라해요.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한 치유, 그네들한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평안함을. 김 대표는 찬양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많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기타 강의를 해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미래를 이끌 그린리더로 세우는 숲사랑 소년단 전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은 숲의 귀중함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1년 설립 이후 청소년 그린리더 육성에 힘써온 숲사랑 소년단. 전국 500여 숲사랑 소년단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대회는 호국의 숲과 하나의 숲 체험활동, 그린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숲사랑 소년단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야영장에 마련된 숲속 볼링, 미션 림파서블, 쪽물 염색 부스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숲이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체험해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숲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만 갑니다. 그냥 나무들은 알아서 물 먹고 잘 살겠지 했는데 저희가 보호해주지 못해가지고 힘들게 사는구나를 깨닫게 돼서 나무들한테 비가 많이 안 오면 물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산하는 거나 이런 숲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숲에 대한 걸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공부 조금만 더 알아보려고요. 대학교 입학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김민지 학생은 후배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주길 기대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과도 이제 그 협동심도 좀 기르고 무엇보다도 숲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자연의 소중함을 꼭 깨우쳐서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찬양을 통해 어린이 문화선교 사역을 이끌어갈 구티비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이 첫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제1기 공개 오디션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곡을 선정하고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멋진 합창 실력을 뽐냈습니다. 로뎀교회 이경주 군은 음정과 박자를 완벽히 소화하며 섬마을을 열창해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포 전원교회 방은석 군은 가족의 응원 속에서 준비한 나는 알아요를 멋지게 완창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구티비 미니스트리 본부장 이평찬 목사는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경험하며 소년소녀 합창단이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구티비 창사 20주년 축하 행사가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디션에서 뽑힌 학생들은 26일 첫 연습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티비는 추가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날 두 번째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와 어린이 청소년 사역단체 노아선교단이 함께하는 구티비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은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문화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앤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호주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국민투표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데 따른 것인데요. 비강제 우편 투표는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2달간 실시되고 최종 결과는 11월 25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비강제 우편 투표가 회신을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 일부는 이번 의회의 결정에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편 투표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 쪽이 많을 경우 여당이 의회 투표를 거쳐 올해 안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교회 10곳 중 한 곳은 교회 자금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9%의 목회자가 교회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목격했고 91%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난은 대부분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발생했습니다. 교단과 교인 수에 따라서 도난 경험 비율도 달랐습니다.
성도가 250명 이상인 교회보다 성도 수가 100명에서 249명인 교회가 자금 횡령 발생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그리스도교 소속 목회자가 16%로 도난 경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라이프 리서치는 교회가 횡령자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논란이 된 마이크로칩 이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식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스콘신대 노일레 첼시천 사회학 교수는 마이크로칩 이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며 확실한 건 지금 세대보단 내 아들 세대에 벌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데이브 도일 목회자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표식의 형태라 본다며 이것은 결국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부 펜실베니아 국회의원들은 직장에서 칩 이식술이 필수가 되지 않도록 법안 발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무슬림 1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메릴린 히키 목사는 미국의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으로 떠난 전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메릴린 히키 목사는 수많은 무슬림을 모으는 방법은 예수가 행한 치유의 기적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무슬림의 코란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한 구세주라 기록하지 않고 예언자나 치료자로 기록됐는데요. 메릴린 히키는 무슬림을 집회에 참석하게 한 후 예배가 시작되면 순수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I tell exactly how Jesus died for your sins, arose from the dead. If you repent and believe that, He will come into your heart. 집회에선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된 파키스탄 사람들의 간증 고백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신론자조차 무신론자가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단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대 심리학과 국제연구팀은 중국과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인도 등 5개 대륙 13개국 출신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연쇄살인범이란 가상의 악인을 제시하며 이 가상의 악인이 특정 종교를 믿는 신자의 가능성과 또 무신론자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연쇄살인범이 무신론자일 것이라는 응답이 특정 종교 신자일 것이란 응답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저베이스 교수는 무신론자들조차 직감적으로 반무신론적인 편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입장에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과 관련해 2번째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안건이 많아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아직 제시안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사는 파업과 상관없이 16일 24차 임단협 교섭을 열 계획인데요. 다음 교섭일까지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조에서 추가 파업 계획을 잡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8.15 범국민 평화행동은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0,000명 규모의 범국민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사드 배치와 한미 군사연습 중단,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협정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수단체들도 도심 집회와 행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국단체 총협의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은 이날 오후 4시 8.15 구국 국민대회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탈원전 반대를 외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임 목사는 현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일인 13일 담임 목사로 재직했던 큰빛교회 예배에 참석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904명이 청와대에 대통령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43개 대학 150여 명의 학생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하루 앞둔 16일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오는 20일까지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에선 방탈출 게임을 통해 기근과 물 부족 등 지구촌 아이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제, 콘서트, 수상 레포츠 등 다채로운 순서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